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서귀포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과연 언제쯤 정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 현실적인 시나리오나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2023년 분기별 EPS를 보면 0.85달러, 0.91달러, 0.66달러, 그리고 0.71달러 해서 총 3.13달러의 1년 2023년 EPS가 나왔습니다. 3.13달러. 자, 2024년도 1, 4분기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0.45달러, 그리고 이번 2, 4분기 때 현재 추정 EPS가 0.59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1, 4분기 때 EPS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자, 2, 4분기도 전년 0.91달러 대비해서 거의 30%가 넘는 EPS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와 2, 4분기 합쳐서 벌써 0.7달러의 EPS의 하락이 있는데 3, 4분기, 4, 4분기가 전년 수준에서 약 90% 정도, 뭐 100%라고 한다 하더라도 0.7달러에서 많게는 1달러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EPS의 하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계산을 한다면은 2023년도 때 3.13달러의 EPS가 전체 테슬라의 순수익 20조, 한국 돈으로 20조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물론 이제 3분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었을 때 작년도에 20조에 달하는 순수익을 얻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1, 4분기 때 반토막, 2, 4분기 때도 지금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2024년도의 순수익은 15조 정도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 매우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 FSD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이런 쪽은 거의 매출이 저는 제로라고 보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4년도 때 매출이나 수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FSD 역시도 매출이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천지개벽할 만한 수익에 기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75달러의 지금 주가에서 지금 2, 4분기도 0.3달러의 EPS 하락이 있죠.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다시 10%의 PER이, 왜냐하면 EPS가 낮아지기 때문에 175달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PER이 지금 45인데 PER은 50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EPS가 떨어지니까요. 자, 175달러에 테슬라가 PER이 50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이죠. 자,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아무리 미래가치를 높게 쳐준다 하더라도 PER 50을 넘어가기는, 왜냐하면 현재 퍼포먼스 자체가 아주 뛰어나진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도 175달러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PER이 50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연간 단위로 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과연 414달러의 정고점을 가려면은 테슬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 15조로 예상이 되는 순수익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배가 되는 30조의 순수익을 거두는 순간이 오면은 저는 정고점 414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75달러에서 PER 50을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수익이 2배가 올라가면은 350달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정고점을 30조의 순수익만 얻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테슬라가
현재의 순수익의 2배가 넘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 30조가 달성이 되는 그 다음 해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 50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저는 60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430달러대의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엔비디아 투자자인데 엔비디아가 400달러인가 500달러 할 때 PER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PER이 100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너무 높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미래 PER 있죠.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 것이 28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기부터 그 해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PER이 28로 보더라고요. 미래 PER이.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100의 PER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의 올해 15조에서 30조가 되는 그 순간이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1차 타겟인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5조라는 추가 순수익을 거두어야 되죠. 자,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나름 세운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75달러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고 가정했죠. PER은 50이라고 했었을 때. 자, 2025년 전체 퍼포먼스를 한번 본다면은 자, 15조의 순수익을 어떻게 더 추가로 만들어낼 것인가. 자, 첫 번째 FSD의 수익을 들 수 있겠죠. 현재 누적 테슬라의 오너가 600만 명이 넘어갔죠. 이것이 3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 4분기 때 38만 대 정도의 그 인도량도 거기에 600만 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올해 150만 대 정도가 추가로 플러스가 되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에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을 때 러프하게 봤었을 때 2025년 연말까지는 약 1000만 대의 누적 테슬라의 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개월 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불과 3개월 만에 FSD가 정말 눈부신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다고 본다면은, 자, 7개월 후에 FSD의 기술력과 그 완성도는 쉽사리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확실히, 기술의 진보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FSD의 구독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구독률이 얼마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높아지는 구독률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00만 명의 오너들, 그때가 되면 유럽부터 해서 중국도 FSD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7개월 후가 되면은. 자, 그렇다고 했었을 때, 약 800만 명의 테슬라 오너들 중에서 20% 정도, 25%, 20%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800만 명의 오너들 중에서 약 10%가 구독이 아닌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기준은 $8,000가 아닌 $6,000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본사에서 구독료와 그 구매, 전체 지금 표준 금액은 $12,000죠. 그 $12,000 지금 $8,000 낮췄고 또 $6,000 낮췄다가 여차하면 다시 $12,000로 다시 복귀를 시키는 그 프로모션의 어떤 가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그 오너들에게 FSD 구독과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거나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7개월 후에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전제하에서죠. 근데 이것은 테슬라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의 어떤 그 성장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독 20% 그리고 구매로 이어지는 10%가 전혀 허무맹랑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 구독률로 약 3.2조 그리고 이제 구매가 $6,000가 금액이 엄청 큰 것이죠. 6,000달러의 구매로 인한 FSD의 수익으로 봤었을 때는 약 6.5조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은 약
10조 원의 FSD로만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원가율을 약 20%, 그래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 2025년도에 약 8조 원의 FSD를 통한 추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 Y와 모델 3, 이 두 주력 모델의 판매량이 그래도 2025년도부터는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여러 뉴스 기관들의 리포트들을 좀 참고한다면은 2024년도보다 약 20%가 넘어가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 약 3조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FSD와 기존 모델을 통한 수익이 약 11조 정도가 잡히는 것이고, 자, 사이버 트럭이 2025년도에는 지금과는 다시 조금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간 약 1200개에서 1400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도 1년에 일주일에 약 50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약 한 2000대 정도로 한정을 한다면 1년, 한 달에 10,000대 정도. 그래서 12만 대를 생산한다고 봤었을 때 약 2조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영업 순수익을 약 10에서 15%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2조에 가까운 수익이 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13조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FSD와 기존 모델의 추가 상승분을 합치면 말이죠. 자, 그러면 13조가 되는 것이고, 자, 나머지 에너지 사업이 있죠. 에너지 사업은 2023년도에 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1.5조 정도의 순수익을 거둔 것 같아요. 자, 근데 올해 2024년도는 이제 80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영업 마진이 높죠. 순수익이 높은, 점점점 이제 그 순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자, 2025년도에는 약 100억 달러의 에너지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워낙,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서 그 성장성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제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순수익이 3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더 올라오는 것이고 코스트 매니지먼트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023년도에 약 2조에 대비했었을 때는 이제 2조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2025년도에 전체 순수익이 약 4조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 15조의 추가 순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2024년 12월 31일에 175달러에서 175달러가 아닌 414달러 정고점이 가려면 PR이 125가 되면 됩니다. 시장에서 2025년도의 시장 성장성과 테슬라의 수익의 어떤 기대치를 한껏 높인다고 한다면은 연말에도 이 PR 125를 받고 414달러의 정고점을 이제 도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봤었을 때 적정, 그나마 미래 가치가 부여가 되는 적정 가치 50에서 60 사이에서 정고점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전체 순수익이 30조가 되는 그 날을 저는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그 날로 봅니다. 이것이 2025년 연말에 이루어질지 2026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2027년, 2028년에 테슬라의 순수익이 30조에 달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여러 가지 현재까지 연구라든지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는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 그것이 FSD의 어떤 발전 속도 등등등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해봤었을 때는 저는 그 기준점을 테슬라가 30조의 순수익을 달성하는 그 날로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PER을 50에서 60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FSD, 그리고 기존 모델의 수익성, 그리고 사이버 트랙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에너지 사업. 하지만 여기서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모델 2에 대한 상용화로 인한 그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미래가치 사업들은 2025년도까지 조 단위의 어떤 수익을 거두어 드리기에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모두 2025년도에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빼고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